제가 뭐 10대, 20대에 걸쳐서 정말 많은 시험에 도전했었는데 크게 뭐 수능 실패했죠. 제가 원하던 사원들을 못 갔으니까. 다음으로 또 그때는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이제 공시가 굉장히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죠. 그때도 실패했습니다. 한 2년 준비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직이수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시 원래 내가 원하던 교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임용고사를 준비합니다. 그때 임용고사를 사실 한 4, 5년 준비했었어요. 26살 때까지 군대도 밀어놓고 준비를 했었는데 역시 그것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군대까지 갔다 와서 28살에 세무사 1차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정말 열심히 했겠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데 또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또 세무사 시험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세무사가 최종 합격을 한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절실하게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사실 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항상 멘토를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사실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세무사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많은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은 멘토링을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 세무사 시험에 떨어지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수험생분들이 공부 범위를 잘못 정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매번 강조 드릴 수 있냐면 저는 뭐 수능도 했고 공무원, 임용고사, 그다음에 전문직 시험도 준비를 해봤잖아요. 그게 다 시험마다 시험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세무사 시험만의 특성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게 되면 수험 계획 또는 공부에 대한 전략이 없이 시험에 준비하는 거랑 같아요. 우리 첫 번째로 세무사 시험의 특징이 전문직 시험의 특징이죠. 우리 전문직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은 직렬도 바꿀 수 있고 국가직, 지방직이 있어서 1년에 4번 정도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걸 사실 말씀드리고 싶냐면 1년에 3, 4번 시험 볼 수 있으니까 공무원 시험이 쉽다 그게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은 1년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입문을 했냐에 따라서 공부 계획과 공부 범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직 시험은 특히나 세무사 시험은 몇 월 달에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공부 계획과 공부 범위가 달라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계사 시험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회계사 시험은 과목 유예 제도가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과목 유예 제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세무사 시험은 과목 유예 제도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의 특징이 1차 공부만 하기에는 양이 엄청 많지 않고 또 2차 공부를 다 선행하기에는 세무사 시험 2차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공부 범위를 정하는 게 좀 애매한 거죠. 그리고 세무사 시험 입문을 7월 달 하반기에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애매해집니다. 그러면 2차 선행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또 한 다음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 공부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원 강의 스케줄이 저는 좀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월 달에 사실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1차 공부도 하고 2차 선행도 적절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5월 달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좀 애매합니다. 2차 공부 선행을 다 하기에는 사실 공부 시간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세무사 시험을 처음 시작할 때 학원의 커리큘럼대로 시작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스케줄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는 2차 선행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멘토링을 통해서 더 수험생분들의 입문 시기에 맞춰서 공부 계획을 좀 정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세무사 공부 범위를 잘못 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차 목표입니다. 동차를 당연히 노려야 돼요. 노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동차를 노리시려면 그래도 연초에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공부 계획에 맞춰서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그리고 회계세법 실력도 나름 괜찮아야지만 우리가 사실 동차를 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 그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려고 하시고 회계세법 실력이 탄탄하지 않는데 내가 뭔가 세법학까지 다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회계학 실력이 부족하게 돼서 내년 1차 회계학 꽈락 나온단 말이에요. 웬만치 준비를 안 해서는 회계학 꽈락을 넘기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수험생분들이 다 절실하시고 최대한 빨리 수험 기간을 마치기 위해서 무리하게 동차 목표를 세움으로 인해서 사실 모든 계획이 많은 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려고 할 때 전략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공부 시작 시기, 나의 실력에 맞는 공부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사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수험 전략 계획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잘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맞는 각자의 공부 범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못 정함으로 인해서부터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정말 세무사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세무사 시험을 망치는 두 번째 이유, 어떻게 생각하면 세무사 시험의 두 번째 특성인 거죠. 우리 일단 세무사 시험은 전문직 시험이고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로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시험이죠. 그러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정리하는데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물론 많은 수험생분들이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내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계산 문제가 저절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공부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공부는 그게 계산 문제는 좀 덜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 말 문제였던 거지. 말 문제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어려워도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말 문제는 잘 풀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은 대부분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고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면 그건 내가 모르고 있는 거나 사실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본 영상이나 멘토링을 통해서 가장 강조드리는 게 사실 실전 문제풀이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요약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를 많이 듣는 것보다는 정말 실전 문제풀이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어본다 정도는 부족합니다. 정말 훈련 정도의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문제풀이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문제 풀으셔야 된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수험생분들 직접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실천을 하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에는 이제 강남에서 실전 문제풀이 스터디도 운영을 했던 거고 지금은 뭐 1차생과 2차생을 좀 묶어드려서 GS 문제풀이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뼛속까지 깨달으셨을 거예요. 정말 심한 타임 어택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이겨내시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강의 의존하지 마시고요. 물론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실전 문제 풀이 그리고 계산 풀이를 통해서 오히려 내용을 찾아가는 공부 방법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망치는 주된 이유 두 가지. 또 제가 겪었던 거고요. 또 많은 수험생분들이 또 겪으실 실패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겪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번 영상을 이제 찍은 거고요. 첫 번째로 공부 범위를 잘못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험생분들이 몇 월 달에 세무사 시험을 시작했는지에 따라서 공부 계획이 달라지셔야 되기 때문에 3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입문하시는 분들에 맞는 공부 계획을 제가 공개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강의 의존하지 말고 내용 이해하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각 과목에 관련된 또 특성이 있습니다. 재무회계 원가, 세무회계에 대한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맞는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계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계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실전 문제풀이가 중요하고 오히려 계산 문제와 실전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내용 이해가 더 잘 되는 경험을 꼭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에서 정말 강조하는 건 공부 범위 정하는 거와 실전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된다. 정말 두 가지를 제가 강조드리고 있고요. 혹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몰라도 잘